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통죄예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직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어제도 제가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그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겠다라고 해서 되게 친구들이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죄가 하나씩 없어지면은 변호사가 먹고 살 길이 점점 없어지는 건 사실이거든.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나서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이런 식으로 아예 없어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봤던 거를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사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저는 강간범이에요. 저는 뇌물을 받아 먹었어요. 저는 도둑질을 했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피해를 당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야, 내가 너를 심지어 강간을 했기로쓰니, 아니면 내가 심지어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그걸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된다던데, 법에서는 사실적시에 대해서 명예훼손 된다던데, 라고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당했다는 얘기도 못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는 게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번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상정을 하고 법안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음에 왜 만들었냐면은 예전은 지금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떤 성폭력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고소를 못 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피해자 같은 경우는요, 자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이해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성폭력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지금 이제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어. 얘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옛날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 이 얘기를 알게 되면은 남자친구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실망을 하거나 아, 네가 왜 당했어? 라는 식으로 좀 생각할까봐 걱정이 돼. 그래서 아무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내 친구 놈이 가가지고 내 남자친구한테 아, 그거 아시죠? 얘 옛날에 강땡 피해 당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처벌하는 게 좋을까요?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제가 만약에 게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평생 숨겨왔어, 내가. 그런데 나랑 정말 제일 친한 친구, 내가 게이라는 사실을 내가 다 이 친구한테 얘기했었어. 이유가 이 친구만은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를 배신하고 사실 김땡땡 씨 게이예요 라고 그걸 딱 얘기를 해서 순식간에 커밍아웃이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싶었었던 모든 게 이 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확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게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돈이 제대로 되나? 거의 안 될걸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열받아 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통죄예요. 옛날에는 간통죄를 아니 굳이 사랑해서 지들끼리 바람 피든다 하더라도 사랑해서 지들끼리 한 걸 갖다가 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해? 이거는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지 라고 하고 위헌이 나면서 없어진 간통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근래 바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바람 핀 사람들이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야, 위자료는 내가 줄게. 대신 재산 분할은 받아갈게. 이런 식으로 되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20년 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가 너무 좋았었는데 이거 없어지니까 저는요, 이런 상황이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이라는 게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없애버리면 안 돼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없어지는 게 맞는 건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말 위자료를 정말 세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를 제도화 시켜놓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되게 필요할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해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다 배상받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간통죄나 뭐 이런 것도 내 정신적인 위자료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얘가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는지는 사실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해주니까 알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민사적으로는 내가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내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지금처럼 누군가가 커밍아웃을 하거나 어떤 여자가 어렸을 때 한번 성매매를 했던 게 잘못된 걸 알고 진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싫어했던 애가 그걸 꼰질러 버렸어.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이번에 조진웅 씨 사건도 그 가해자들 중 한 명이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조진웅 씨가 잘한 건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는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적시 명의에서는요, 보완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